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 차원에서 흑색 선전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중됨에 따라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오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합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 사고의 중간 수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국과수로부터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받은 경찰이 불법 철거 행위 등을 규명해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객 차량의 타이어 휠을 일부러 훼손한 뒤 교체비를 가로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타이어 매장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된 뒤로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또 지역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에 격화되고 있는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는 당에서 제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결정된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한 이 지사는 학동 붕괴 사고 유족들을 만나 진상규명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져 당초 계획보다 짧게 광주를 방문한 이 지사는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제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증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선 무제한 검증을 해야 하지만 허위 왜곡, 흑색 선전과 같은 검증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지사가 지난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공격에 대해선 사실을 왜곡하는 중상모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얘기를 한 것처럼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선거법이 금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이 지사의 언론 인터뷰는 호남 출신 후보의 확장성 한계를 거론한 거라며 SNS 등을 통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선 초부터 원팀을 강조해온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후보들 간 네거티브 신경전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금도 있는 논쟁, 상대방을 배려하는 존중하면서 정책적인 질의와 어떤 상호 간의 공방이 벌어지도록 수준 높은 경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민주당 경선 일정이 5주 연기된 상황에서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세가 민주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광주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도 격상됩니다. 광주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비수도권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오는 27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방역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현재와 같이 4인까지만 가능하고 행사와 집회, 결혼식 등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유흥시설 6종의 심야 영업은 금지되고 카페, 식당도 오후 10시부터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광주의 한 의료기관에서 교차 접종 대상자들에게 정량에 못 미치는 백신을 투여해 방역당국이 반응 관찰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광주 광산구 한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2차 접종 대상자 21명 가운데 7명에게 정량보다 적은 양의 백신을 투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차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뒤 2차 화이자 교차 접종 대상자였으며 방역당국은 2주 경과 후 이들에게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 재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여대 안산 선수가 도쿄올림픽 양궁에서 여자 단체전과 혼성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대회 첫 2관왕에 올랐습니다. 안산 선수는 어제 강채영, 장민희 선수와 팀을 이뤄 출전한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러시아 팀을 6대 0으로 꺾고 금메달과 함께 여자 단체 부문 9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안산 선수는 이에 앞서 어제 열린 혼성전에서도 김재덕과 짝을 이뤄 금메달을 획득해 이번 올림픽에서 첫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지칠 줄 모릅니다.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여수와 진도, 완도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높게 치솟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담양에서는 낮 기온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곳곳에서는 밤사이 열대야도 나타나면서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특히 볕이 강한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인파가 중국 상해 부근 해상에서 중국 내륙 쪽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남서 해안을 중심으로 오늘 낮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평군 설화집이 표절을 넘어서 원작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전량 폐기 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회수는 물론 표절과 훼손으로 점철된 설화집에 보조금을 지원한 한평군에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문화원이 지난 2018년 펴낸 한평군 설화집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 설화집에 실린 129개의 설화가 한국구비문학대계 한평군 편을 베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평문화원이 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출처 표기도 없이 설화 출처를 임의로 바꾸는 등 원저작물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또한 구술자와 연구, 조사, 채록자 등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인쇄된 한평군 설화집 1,500권을 전량 폐기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한 전자파일도 즉시 삭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평문화원은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시했지만 원장 자신의 거취나 사과 표명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평군도 경찰 수사를 이유로 이 설화집에 1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보조금 회수 외과, 회수 범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발표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해명도 없고 사과 말씀 한마디가 없습니다. 한평 국민들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한편 엉터리 설화집을 펴낸 한평문화원장은 설화집을 펴낸 공로 등으로 올해 한평 군민의 상까지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번 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23일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이르면 오는 화요일쯤 브리핑을 열고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약 비위와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은 붕괴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30명을 입건하거나 구속시켰습니다. 실종된 장애 산악인 김홍빈 대장을 찾기 위해 구조 수색 헬기가 처음으로 현장을 정찰했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광주시 사고수습대책위원회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쯤 구조대 헬기 한 대가 러시아 산악인을 태우고 사고 현장을 6차례 돌며 정찰 수색했지만 김홍빈 대장을 육안으로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정찰 당시 촬영한 영상을 판독해 김홍빈 대장 수색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비를 가로챈 광주의 한 타이어 판매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9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차량 휠을 고의로 파손한 뒤 교체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의심 사례 신고가 60여 건에 이를 정도로 많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단란주점식 영업을 하며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음식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희정 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며 술과 안주를 먹을 수 있도록 단란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있었던 당시에는 유흥시설 운영 중단과 일반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매장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흑산도의 선창 경기가 싸늘합니다. 관광산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홍어 가격은 뚝 떨어졌고요. 외지의 오징어잡이 배마저 찾지 않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쾌속선으로 2시간 달려 도착한 흑산도. 자전거와 흑산을 찾은 여행객들이 눈에 띕니다. 자동차도 힘든 길을 오르기 위해 자전거 여행객들이 흑산을 찾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또 느끼는 희열이 있잖아요. 힘들었지만은 어쨌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뿐. 봄, 여름을 중심으로 인파가 붐볐던 흑산도이지만 단체 관광객이 사라지며 한산해졌습니다. 2019년까지 10만 명 이상씩 찾았지만 지난해 절반 이하인 5만 명대로 뚝 떨어졌고 올해도 상반기 3만 명에 머물렀습니다. 올해는 더 힘들어요. 지금 비용증이 있어가지고 7월 달부터 조금 괜찮하지 않았는데 다시 딱 끊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흑산도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부둣가 경기도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245톤을 잡았던 2018년 흑산 홍어 위판액이 55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330톤을 잡고도 위판액이 56억 원에 그쳤습니다. 수협에서 8kg 최상품 기준 40~50만 원 하던 게 20~3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오징어 어장도 안 만들어지면서 외지 어선들 입항도 뜸해져 더욱 썰렁해졌습니다. 문을 닫은 채 버티고 있는 상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거의 못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 지역 내에서 소비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시대, 먼 바다 고독한 섬 흑산도의 외로움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올 들어 광주 전남 지역 기업과 가게 빚이 매달 1조 원 안팎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지역 내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 잔액은 119조 원으로 전달에 비해 5,7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5달 동안의 대출 증가액은 4조 7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지역 기업과 가계의 대출 잔액은 지난 2019년 말 100조 원을 넘긴 이후 1년 5개월 만에 18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2021년 임단협 미타결을 이유로 전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경고성 부분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6일부터 광주, 곡성, 평택 등 3개 공장에서 전면 파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우리사주 1,000만 원 분배와 광주 공장 이전 계획안 제시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원재료값 상승 등으로 영업 적자가 누적돼 추가 지급 여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북부권 4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첨단 3지구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합의했습니다. 광주 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발생할 수도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첨단 3지구 행정구역 조정 태스크포스 회의를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광주 북구, 광산구, 전남 담양군, 장성군 등 4개 지자체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 협력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발족했습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5월부터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매주 2번씩 공사자재와 물품을 반입하면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반대단체는 경찰이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대구 MBC 도건협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막고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곧이어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을 하나둘씩 끌어냅니다. 다치는 주민도 속출합니다. 경찰이 시위 대열을 해산하면 장비와 물품을 실은 차량이 사드 기지로 들어갑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5월 중순부터 성주 사드 기지에 매주 공사 장비와 물품을 반입하면서 이런 충돌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모두 23차례에 이릅니다. 주민들은 70대 이상 고령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민을 포함해 30명에서 50여 명의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매번 500명에서 2,000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됩니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 이후 평화롭던 일상이 깨진 것도 모자라 이젠 일주일 내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죽으라고 하십시오. 주민들 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드 철회 평화회의와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작전을 중단하고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장비 반입을 위한 경찰 작전으로 주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마땅히 보장돼야 되는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 전향적으로 해결할 건지에 대한 국가가 답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단체와 주민들은 사드 기지 공사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사드 기지 환경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터라 장비 반입에 따른 주민과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남 합천 이래공원의 명칭 변경을 두고 수년째 지역사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지역신문 주관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경남 MBC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천의 시민단체들은 이래공원 명칭 변경에 대한 실제 주민들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지역의 한 신문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원 이름을 둘러싼 주민 갈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우려스럽다 56.8%, 문제 안 된다 35.7%로 나타났고 이래의 뜻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76.8%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래라는 명칭이 합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 43.8%, 부정 45.2%로 비슷하게 나왔고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생각을 물었더니 찬성 56%, 반대 36.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1일과 12일 합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즉각 조정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릴 참이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 의지를 모아가지고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합천군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14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의 6개 신문이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도록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컨소시엄으로 줘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조사 시점하고 조사 방법, 조사 기간 등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합천군이 의뢰한 설문조사는 한 달 이상 걸릴 예정인데 시민단체의 결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경우 새로운 논란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서양 화가 조윤성 씨가 공간을 사유하는 5가지 방법론을 주제로 한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무등현대미술관에서 다음 달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사유 공간이라는 주제를 통해 2차원과 3차원 구성의 연결점을 연구하는 등 공간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공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치열한 삶에서 벗어나 사유하고 자유롭고 독립된 존재로서의 자신을 깨닫는 계기가 될 거라고 작가는 설명했습니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온라인 자치경찰 홍보와 시책 발굴을 도울 청년 서포터즈 112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청년 서포터즈는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참여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자치경찰 시책을 SNS 등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활동 기간은 3개월로 광주에 주소를 둔 청년층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역점 추진 중인 아이나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24시간 긴급 아이돌봄센터와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의 상반기 이용 실적이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난임 시술비 지원으로 임신에 성공한 사례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920여 건에 이르고 출생률도 지난해보다 7%가량 증가했습니다. 맘 편한 광주 정책은 만남부터 결혼, 육아 돌봄 등 6개 단계에 걸쳐 28개의 생애 주기별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 확보와 인증 취소 제로화를 위해 잔류 농약 성분 검사 확대 등 안전성 관리 5대 강화 대책에 대한 비대면 농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새롭게 제작한 교육자료 2만 8천 부를 친환경 농가에 배포하고 주기적으로 통합 메시징 시스템으로 교육 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비대면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관내 친환경 농업단지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 관리 강화 집중 점검을 통해 일부 농가나 업체의 일탈로 선량한 다수의 친환경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